58,085건. 박수 한번 치실까요? 이 계약 대수는 전시차, 시승차가 전혀 없이 저희가 단 일주일 동안 만들어낸 계약 대수입니다. 액티어는 KGM 이름으로 런칭하는 첫 차이면서 SUV 메인 시장에 도전하는 도시명 SUV입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고객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저희는 자동차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로 액티어는 프리미엄 스타일과 합리적 실용성 모두를 갖춘 KGM의 야심작으로 다시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이 차를 아름다운 실용주의 단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아름다운 실용주의. 저는 이 말이 좋았습니다. 디자인은 근사하지만 제품 자체는 어렵지 않은 대중적인 경쟁력을 갖겠다. 브랜드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한 솔직한 고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제품만 그렇게 나오면 됩니다. 액티어 고객들은 3년 후에도 60%의 잔존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질에 대한 고객 불안을 해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쌍용차를 구입할 때 허들이 되었던 것들을 제거하겠다고 합니다. 3년 후 60% 잔가 보장, 그리고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환불 등 여러가지 품질 보장 프로그램들입니다. 자, 이제 제품만 제대로 나오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라펙타의 나인석입니다. 제가 오늘 시승하는 차는 KG 모빌리티, KGM의 액티언입니다. 자, 일단 디자인은 아까 실내에서 우리가 봤으니까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라디에이터 그릴은 아래쪽에 있고요. 위쪽에 있는 이 호라이즌 램프가 건곤감이라는 거, 요거 설명 들어보시니까 이제 알겠죠. 이 차가 이 KGM 디자인들이 보면은 앞에도 이제 건곤감이, 뒤쪽에도 가면은 건곤감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수미상관합니다. 그리고 이 액티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옆에서 봤을 때 루프 라인하고 이 실루엣입니다. 그래서 차가 보면은 이 토레스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단정해진, 그리고 훨씬 더 길어 보이는 느낌, 이 부분이 이 차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차가 이렇게 세련되고 우아한 실루엣을 가진 차만큼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도 맞추어질 것이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치트키가 하나 있어요.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AS, 이 타이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클 거다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밟으면은 뒤에서 워렁거리는 게 진짜 무슨 팔기통 탄 줄 알겠어, 진짜. 과속 방지턱 넣는 느낌은 뒷좌석보다는 앞좌석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처음에 가속할 때 가속감이 10% 정도 향상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거는 엔진의 리스판스가 향상됐다기보다는 이 전자식 드로틀을 초기에 좀 과도응답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딱 밟으면 우웅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놓으면은 놨는데도 가. 그래서 이 부분은 엔진 특성만은 아니다. 그런데 차는 전반적으로 가볍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1500cc 터보 엔진이라 그래가지고서 차가 혹시 무겁고 굼뜨게 느껴지지 않겠느냐 라는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차가 마력수는 170마력, 사실 그것도 적은 거 아니에요. 소나타 2.0 같은 경우가 150마력입니다. 걔가 토크가 20.0이거든요. 근데 얘는 토크가 28.6이에요. 그러니까 엔진 출력이 딸릴 거다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말씀을 일단 드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제가 시승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첫
한 몇백 미터 동안의 구름 질감입니다. 그때 그 구름 질감을 딱 느꼈을 때가 이 차가 차를 그래도 하체를 제대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NVH를 제대로 했느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이 차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쉐린 타이어가 정말 큰일 하고 있어요. 타이어가 얼마나 바닥 위에 있는 요철과 이 진동을 잘 흡수해내는지 바닥에서 올라오는 구름 질감 그리고 구름 소음 이런 건 대단히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본격적인 요철을 만나면 타이어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 서스펜션 그리고 하체 쪽에 있는 고무 부식류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쪽 부분에서는 조금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이 차가 토레스하고 충분하게 차별화가 되었느냐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이 초기의 구름 질감을 가지고서는 조금 더 차별화되었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타이어가 미쉐린 타이어가 아니었으면 이 프라이머시 AS가 아니었으면은 아마 구름 질감, 이 초기의 라이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토레스하고 별반 차이가 없네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게다가 이 차는 20인치 휠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20인치 휠이기 때문에 그 타이어가 옆이 저편평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진동이나 소음들은 더 클 수밖에 없는 핸디캡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미쉐린 타이어가 정말 많이 흡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면 도로를 주행을 할 때 느껴지고 있는 이 핸들링을 느끼기에는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차선 이탈 방지 보조가 아주 격하게 개입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끄고 싶은데 지금 이 짧은 시승에서는 그것까지 끄면서 시승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승 코스가 하나 4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들은 만져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만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이 과속 방지턱을 조금 빠르게 쳐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앞은 꽤 그래도 적당한 스무스함을 가지고 넘는데 앞이 넘는 거하고 뒤가 넘는 게 템포가 거의 똑같을 정도로 이 차 뒷서스펜션이 단단해요. 이 차가 뒷서스펜션이 단단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차가 뒤로 길어졌거든요. 오버행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 차가 뒤쪽에서 꼬리가 흔들거리는 느낌이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뒤쪽에 휘청거리고 이렇게 피쉬테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뒤쪽의 조정 감각을 명료하게 붙잡아 놓는, 그래서 뒤쪽 서스펜션을 조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쪽 서스펜션이 승차감이 단단합니다. 저도 아까 올 때 뒤에 타고 갔는데 뒤쪽이 지금 앞보다 훨씬 단단해요. 그리고 이제 고속화 도로 구간을 올라갈 거예요. 여기를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고속주행 안정성 그리고 고속의 이제 어떤 소음 특성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램프 쪽이 지금 노면 상태가 안 좋거든요. 노면 상태가 안 좋으니까 텍스처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역시 타이어가 꽤 많이 잘라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속도가 한 100km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100km에서 현재 주행하는 RPM은 한 1900에서 2000 RPM 정도. 이 정도니까 6단 변속기라는 것을 감안하면은 이 RPM은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낮은 RPM에서도 쭉쭉 밀어내는 느낌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악셀을 한 3cm 정도 밟으니까 바로 시프트 다운이 이루어지면서 한 2400 RPM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쭉 원활하게, 그러니까 너무 차가 무겁다는 느낌이 안 나게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 KGM 엠블렘에도 이거 비닐 안 뗐냐 이거.
좀 너무했죠. 자, 여기는 속도 카메라가 60km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줄여야겠죠. 자, 고속주행을 할 때 느낌, 차가 뭐 이렇게 노면에 꽉 붙어서 가는 느낌이 있다든지 그러한 이제 고속 안정성을 느낄 수 있는 특성은 아니에요. 하지만 차는 되게 정직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차에 어떤 특별한 뭐 신경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좋게 보는 부분 중에 가장 좋은 거, 풍절음이 없네요. 사실은 이게 박스형이라고 해서 각 잡힌 것도 있고 이 본네트 위에 이런 장식도 있고 그래서 소리가 날 수 있는 부분이 꽤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풍절음이 없어요. 이건 토레스보다 조용합니다. 그건 아마 토레스는 보면 앞에 헤드라이트가 우묵하고 앞에 7개 이빨도 있고 이런 디테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 액티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잘한 것 같다. 그리고 차의 이 만듦새의 짜임새는 괜찮아요. 그래서 뭐 어디 요철이 있거나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갈 때 이 차가 이제 좀 잡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플라스틱 사출 부품들은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 사출 제품들이 조금만이라도 이게 아구가 안 맞으면 요 사이에서 찌걱찌걱 아니면 삐걱삐걱 떡떡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지금은 나지 않아요. 물론 새 차이기 때문에 안 날 수도 있고, 두 번째, 여름에는 그게 이제 간격이 꽉 조여져 있거든요. 이 팽창 때문에. 그래서 안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안 나요. 그래서 일단 출발, 조립 품질은 눈에 보이는 플라스틱 사출 부품의 품질보다 좋아요. 이건 다행입니다. 사실 이게 전체적인 질감이나 어떤 이 소리로 느껴지는 그 질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참 저렴한 느낌이 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입니다. 그건 없어서요. 야, 여기도 비닐 또 있네. 아이고, 요건 붙여놔야겠다. 이거는 하이패스 아이디어스. 자, 지금 이렇게 90도보다 짧은 예각턴을 돌아갈 때 느낌은 스티어링은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안정적? 좋게 말하면. 그리고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둔해요. 그래서 느립니다. 그래서 조금 옛날 차 타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이 차가 너무 큰 차처럼 느껴진다든지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면서 하는 그 스타일이 있어요. 이런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너무 그렇진 않아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게 뭔가 자기 색깔이 탁 하고 드러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무난한 쪽으로 뭔가 잘 이렇게 도닥거리고 매조지한 느낌들이 여러 군데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어떠한 캐릭터를 정확하게 만들어 갔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조금 무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잘못하지 않는 것에 대단히 신경을 쓰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뒤에 소리 어떠세요?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악셀을 좀 밟으니까 뒤에서 나는 소리가 저도 들릴 정도로 커져요. 근데 상당히 크죠? 상당히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이 차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서스펜션도 뒤쪽이 좀 탄탄하게 세팅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 액티브 사운드 제너레이터도 마치 8기통 차인 양 뒤쪽에서 소리를 막 내고 있는 거. 이건 밖에서도 막 들리거든요. 스피커를 도대체 몇 개나 단 거야. 근데 이런 거가 저는 어떤 것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이 차가 오늘 상품 설명에서 도심에서 타기도 하고, 주로 예전에 토레스가 오프로드 다이나믹이라는 느낌을 줬다면 액티언은 조금 도심이라는 상황이 떠오르고, 또 여성까지 포괄하겠다, 여성 고객까지 어필하도록 하는 차로 만들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칠거칠하고 역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이 차가 처음에 커뮤니케이션 되기 시작했을 땐 액티언이 아니라 토레스 쿠페였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서 스파이샷도 나오고 뭐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토레스 쿠페라는 이미지로 처음에 차를 기획을 했고 그렇게 만들었다면 기존 토레스보다 뭔가 좀 더 타이트하고 뭔가 좀 다이나믹하고 뭔가 좀 선이 굵고 이런 느낌이 나는 게 맞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액티브 사운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넣었는데 액티브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넣어서 마치 실린더가 4개 더 있는 것처럼 그런 차의 느낌을 내려고 어떻게 보면 허풍을 떨게 했고, 그리고 서스펜션 느낌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뒷서스펜션이 타이트하면 차는 코너링 감각이 훨씬 타이트해집니다. 그런 거를 좀 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차는 처음부터 나는 도심에서 좀 더 세련되게 탈 만한 그러한 차를 만들어서 좀 더 폭넓은 고객층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 차를 만들어 라는 기획이 처음에 또렷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지붕을 낮추니까 야 쿠페 같지 않냐? 그럼 우리 쿠페처럼 좀 스포티하게 만들어 볼까? 이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막판에 선회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랙 레드 스웨이드 시트도 마찬가지예요. 블랙 레드에다 스웨이드가 들어가면은 보통들은 생각을 하는 게 이 상체를 잘 잡아주기 위해서 스웨이드를 쓰고 버켓 시트, 그리고 빨간색은 스포츠 모델의 색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패키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스포츠예요. 뭐 쉐보레에서는 RS 모델에다가 이런 거 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미안한 얘기인데 차는 아주 근사하게 잘 빠진 외모를 갖고 있으나 차의 디테일들을 보면 볼수록 이 차는 원래 도시형의 엘레강스한 모델로 기획되었던 차는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방황수정도 했다. 아이고, 제가 방황수정이라고 했어요. 이게 방향수정을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방황을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이 차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컨셉이다라는 얘기를 여기에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 컨셉이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으면 차가 배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난하고 실수하지 않는 쪽으로 차를 이렇게 잘 도닥거리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결론은 넌 누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액티언이라고 하는 차에 불을 어떻게 켜요? 액티언이라고 하는 차의 현재 마케팅 슬로건은 전반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도심, 그리고 남성은 물론 여성도 커버하는, 그리고 조금 더 우아하고 토레스에 비해서는 나이층이 조금 더 올라가는, 이런 건 맞는데 차 자체는 거기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세팅은 아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일단 맞으니까 그 방향으로 이 액티언을 점점 더 익혀가셨으면, 점점 더 완성도를 높여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차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고요. 이 다음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들을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케이. 자, 이제 이 레인 팔로우 어시스트까지 다 켰어요. 여기 보면 요 스위치를 만지는 방식이 현대차랑 똑같네요. 현대차가 요거를 처음에 시동 걸었을 때는 레인 키핑 어시스트만 켜져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스티어링 휠 모양이 나오면서 레인 팔로우 어시스트까지 켜지거든요. 그 방법이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KGM의 디자인 총책이 기아에서 오신 분이라는 게 이런 데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를 켰고요. 자, 일단 제가 110km 설정을 했고요. 지금 손을 놓고 있어요. 그러면은 앞차하고 가서는 적당히 붙다가 속도를 줄여야 되겠죠. 그런데 상당히 타이트하게 붙네요. 와, 이거 한국 사람 이 핫블러디드 쇼템펄드 코리안하고 잘 어울리는 세팅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떨어진 다음에 가속하는 건 또 느려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제어의 정밀도는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자, 지금 또 가서 붙어요. 그랬죠? 그런 다음에 또 떨어지죠? 또 멀어져요. 근데 이제 가속해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더 섬세하게 미리 브레이킹하고 미리 가속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프로세싱 파워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이게 토크 감지식인지 정전식인지 잘 헷갈릴 정도로 살짝만 잡았는데도 스티어링을 잡으세요 라고 뜹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방식이냐 보다도 어떻게 잘 작동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차선 추종성은 꽤 괜찮네요. 요게 이번에 꽤 업데이트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이건 제 생각인데 정전식 그립 감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가볍게 손을 댔는데 핸들 잡으세요라고 하는 경고등이 사라졌어요. 그건 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에어컨 조절하는 요 윈도우가 따로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은 기아가 EV9 만들면서 12.3, 5, 12.3 해가지고서 만들었었던 것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러한 유저 인터페이스가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위치는 뭐 조금 멀긴 해도 쓰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요 사이에 들어가 있어서 사용하기 어려운 EV9보다 얘가 낫습니다. 여기 사이에 있는 거는 스티어링 휠에 가려서 안 보이거든요. 근데 얘가 음성 인식으로 이거 제어를 해줄 수 있을까요? 에어컨 24도로 맞춰줘. 요청하신 문구로 설정합니다. 오, 이게 인포컨이 2.0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상관이 있나 봐요. 좋아요. 이 OS가 이름이 뭐라 그랬더라? 아테나 2.0. 아테나? 왜 아테나?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나오는 요 부분이 바뀐다. 아이고, 위에 거 내려오는 것까지도 CCNC 요즘 최신형 현대기아차하고 똑같네요. 일단 요 AVN의 유저 인터페이스는 꽤 간결하네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반응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괜찮습니다. 폰트가 조금만 컸으면 이 옆에 윈도우에 세퍼레이트 윈도우에 폰트가 조금만 컸으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괜찮고, 여기 홈을 눌렀을 때 반응이 왜 이렇게 느리니? 내비게이션 뜨다가 사거리 지나가는데 요런 부분.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홈에 살아있고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나서 추가 정보, 이것도 현대차의 현재 CCNC의 유저 인터페이스 HMI 디자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이 아테나 2.0은 요 세로로 왼쪽에 아이콘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요 아이콘을 누르면은 요게 나온다는 거. 요런 부분에 디테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비게이션, 세 번째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에어컨 공조, 그리고 전원. 전원을 끄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현대차 쪽은 원래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면은 여기에서 스와이프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메뉴 버튼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이제 스와이프 스크롤 메뉴 시스템으로 되어 있진 않고요. 그 대신에 여기에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 그래픽 그 프로세서의 부하를 줄여주는 쪽으로, 사실 이런 스크롤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 같은 거가 괜히 필요 없이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지 않는 쪽으로 만드신 거는 저는 현명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만들면은 나중에 이 소프트웨어가 조금 무거워지더라도 좀 부작용이 덜하게 되니까 이번에 만드신 이 하드웨어를 꽤 오래 쓸 수 있는 쪽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 전체적인 하드웨어 디자인 중에서 조금 생뚱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여기 스티어링 휠에 붙어 있는 요 동그란 버튼 두 개예요.
여기에 있어야 될 건 사실은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여기 있어야 되지 않나요? 뭐 요 이제 그 핫키 사용자 지정 핫키 버튼은 좋아요. 뭐 여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오토 홀드 버튼이 여기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토 홀드 버튼은 여기 셀렉터 레버 옆에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오토 홀드 버튼은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프로 동영상 촬영 정지. 저희 인터체인지를 조금 타이트하게 돌아볼게요. 근데 타이트하게 돌아지는 거는 얘가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뭐 제가 아주 스포티하게 운전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요 스티어링 감각을 조금씩 느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 차는 뒷바퀴 쪽이 핸들링의 특성을 만드는 차예요. 앞쪽은 조금 둔한 편이고 앞바퀴의 그립감도 그렇게 또렷하진 않습니다. 그 대신 뒤쪽이 타이트하게 조여져 있는 것으로 차의 어떤 이 궤적을 잘 유지해 나가는 그런 쪽의 특성이에요. 그게 달리는데 재미있는 특성은 아니거든요. 또렷한 느낌이 있어야지 사실은 이게 확신, 컨피던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쪽의 차의 느낌은 무난한 시티 커뮤터의 느낌, 뒤쪽의 느낌은 괜히 가다가 스포티한 느낌. 조금 헷갈려요. 야, KGM에서 나 싫어하겠다. 근데 할 얘기는 해야 됩니다. 이 차는 제가 볼 때는 기획자 책임이에요. 저는 이번 액티언 시승기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정말 고민했습니다. 왜냐면 차 자체에 꽤 괜찮은 부분도 있는데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엔지니어링의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는 차가 어떠한 방향으로 만들어지는가, 그 방향을 정해주는 기획에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브랜드의 트랜스포메이션 데이를 통하여 프랙티컬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는 상당히 실용주의적인 슬로건을 브랜드가 선택을 했고, 액티언은 제품의 컨셉으로 아름다운 실용주의라고 하는 역시 매우 실용적인 컨셉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컨셉이 제품 안에 녹아 들어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뭐 디자인은 잘 나왔고, 그리고 가성비, 특히 옵션 대비 가격은 매우 우수합니다. 오히려 토레스가 걱정을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 액티언은 KGM 브랜드의 이름으로 출시되는 최초의 도시명 SUV라는 겁니다. 따라서 보편성이 중요하고 게다가 여성 고객까지 겨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는 어때야 될까요? 승차감은 어때야 될까요? 그러한 이미지가 차에 구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승을 통해서 만났던 액티언은 슬로건이나 고객층이나 아니면 디자인에서 떠올렸던 이미지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너무 스포티했던 거죠. 단적인 예가 액티브 사운드 제너레이터입니다. 여성 고객을 생각한다면서 8기통 엔진의 우르렁거리는 소리를 굳이 만들어서 안팎에서 다 들리게 했었어야 될까요? 비슷한 기술이라도 만일 제가 여성 고객을 도시에서 아늑하게 탈 수 있는 차였다면 저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을 넣었을 겁니다. 승차감도 마찬가지고. 저는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액티언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토레스 쿠페라는 이름으로 스파이샷이 돌아다녔습니다. 토레스 쿠페. 토레스의 파생형이자 스포티한 모델. 그렇다면 토레스보다 성격은 더 또렷하고 좁은 시장에 특화되어야 합니다. 강렬해야죠. 그러니까 스포티해야 합니다. 그러한 성격이 액티언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포지셔닝을 했으면서도 아직까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기획자의 방향 제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액티언을 도시, 여성, 넓은 고객층, 우아한 디자인과 어울리는 컨셉으로 또렷하게 방향 제시를 했었다면 결과물은 이렇게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에 미슐린 타이어에 의존하는 MVH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을 거고요. 어쨌든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액티언을 잘 익혀서 그 방향에 걸맞는 차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펙타의 나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